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난 이후에도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능과 함께 진로 진학 방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전체적으로 긴장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이 치러지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또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3 수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 수능, 즉 문과 이과가 통합된 형태의 수학 능력 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지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저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1세대입니다. 1993년도 질풍노도의 고3 시절에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야, 이게 무슨 시험이냐. 이런 되게 명직한 이런 시험이 다시 말하면 정규 교육 과정과 수학 능력 시험은 전혀 별개의 체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 수학 능력 시험이 벌써 이제 올해로 만 29년, 내년이면 3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대학 입학에 중요한 관문이 되다 보니까 대학 입시 제도가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거의 한 29년간 이 수학 능력 시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육학에서는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프랑스의 대학 입학 제도를 좀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 등등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대학 진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야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부모든 우리 학생들이든 모두가 다 진지해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능이 이제 11월 17일 목요일 날 올해 또 이렇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제 수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통합 수능, 즉 문이과가 통합된 형태로서 수능이 치러지는 두 번째 해고 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이제 수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계 당국 즉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이렇게 지금 놓여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에서 별도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준비가 된 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수능 당일 이전, 다시 말해 11월 16일까지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진이 됐거나 그런 의심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연락을 취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는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통합형 수능을 두고 통합이 좀 무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거 우리 시청자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문과, 이과, 다시 말하면 수학을 잘하면 이과, 수학을 못하면 이제 문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이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조차도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통합 수능이 치러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국어를 그 관계없이 수학 능력 시험이 같이 본다는 거거든요. 같은 그 난이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상으로 말하자면 수포대포, 즉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한다. 이제 이 영역이 굉장히 이제 좀 강화돼 버린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실제 문이과가 통합돼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위 말해서 문과형 인재라고 한다면 이제 문과에 해당되는 수업을 좀 더 듣고 또 수학도 기본만 듣고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으면 확률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들으면 되는데 실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주요 소재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문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도 수학을 좀 수학적 사고력이 요구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뭐 대표적으로 문과학과라고 하는 통계학과, 경제학과, 뭐 경제학과, 뭐 교육학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적 사고, 즉 수학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 아니라 진짜 수학입니다. 네. 그 수학 교과목이 잘하는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 서울의 특정한 대학에 공대를 합격했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과형 인재로서 수학을 좀 잘한 친구들이에요. 네. 했는데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문과로 교차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문과형 인재들이 즉 과거에는 문과생들은 문과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네. 소속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다 하면 이제는 이과생들이 문과형으로 넘어와 버린 거죠. 문과 인문사회학적으로. 근데 문과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공대는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결과적으로 수학 교과목과 관련된 비중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즉 수학이란 교과목의 변별력이 더 강화돼 버린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수학을 잘한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이제 이 구조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작년에 그 입시 결과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작년에 서울의 주요 대학의 교차 지원화, 즉 소위 말해 수학 쪽 영역을 더 강화해서 미적분 포함해서 공부를 더 많이 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쪽에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무려 서울의 주요 대학의 50% 정도가 문과 쪽으로 네. 인문사회 부분으로 교차 지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서 그렇습니다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70% 정도가 교차 지원을 통해서 즉 이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문과 영역으로 학과에 진입해가지고 이제 입시에 이제 성공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학생들이 이제 전공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보다는 대학을 이제 소위 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이과적 재능을 갖고 있지만 네. 대학 선택을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레벨이 있다고 하는 대학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다시 말하면 자기는 뭐 건축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좋아하는데 한 단계 소위 말해 대학을 높여가지고 특정 대학에 뭐 전혀 관련 없는 뭐 대학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통계학과 자기는 거의 관심 없는데 이제 네. 이렇게 가버리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작년에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중도 탈락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상 대학에 오니까 이게 자기 진로하고 안 맞다. 내가 물론 이렇게 좀 노력해서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에 가긴 갔지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스매치로 발생될 문제들이 사실 중도 탈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 이후에는 정시 일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정시 전형이라는 게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높고 또 대학별로 이 과목별 성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이 정시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산재 대학들이 정시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다시 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뭐 교과 전형 이제 이런 방식의 즉 수학 능력 수시를 통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정시 전형은 수학 능력 시험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능력 시험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학 능력 시험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재수생들입니다. 반수생. 아까 방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미스매치된 학생들 있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과는 못 갔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선택한 친구들이 반수해 버린다 하거든요. 네. 그 친구들과 또 재수를 해버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정시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정시 전형은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 모든 대학들이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 이 기간 안에 이제 정시 전형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시 전형은 가나 다군으로 네. 다시 말하자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제 정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가나 다군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시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6개 대학에 한 군데를 합격했다면 반드시 그 대학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시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다만 그러면 수시에 합격했던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한 친구들은 수능에 대해서 등한시해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수시 학생들도 수시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수능 최저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코스고 또 수능에서 즉 학생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수시를 쓰지 않고 네. 이제 정시에서 도전하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경우는 수학 능력, 이 정시 전형은 뭐 대학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시 또한도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전부 다 교과목별로 수학, 뭐 영어 이런 부분들 가중치를 둬버리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이 수학 교과목에 대한 어떤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면이 좀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수학 교과목을 원점수보다도 좀 더 환산해가지고 더 가중치를 둬버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훨씬 더 특히 재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한번 내가 이제 뭐 다시 말하자면 내가 원하던 학과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특히 뭐 의치약, 한의학 우리가 인기학과를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보고자 하는 친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정시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아주 올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부터 정시까지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또 대학을 입학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적성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외의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여전히 이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 특성상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뭐 이런 현상이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 보시나요? 사실은 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대학 선택은 우리가 진학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진짜가 나아갈 진의 배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물에서 나아가는 과정이 진학입니다. 네. 근데 대학 입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로입니다. 진로. 그 진로라는 것이 나아갈 진의 길로자입니다. 즉 네.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 인생의 진로가 있고 그 진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진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우리 한국의 교육의 현실은 대학 진학이 학습자 입장에서의 자기 인생의 진로인 것처럼 착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대학 입학까지만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정보력, 또 아빠의 무관심, 네. 또 할아버지의 경제력,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관심이 대학 입학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시작은 대학이거든요. 네. 대학이.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학과,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동시에 필요 충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최고 엑셀런트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과는 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네. 전공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산업화 시대 측면에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학의 네임밸류가 한 개인의 성취 지위라는 의미로서 다가왔을 때는 특정 대학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강한 어드밴티지, 즉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공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소위 특정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의 진로가 확 풀리고 물론 이점은 있겠지만 내가 뭐 취업이 보장돼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중에서 20대까지는 20살 청년들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 30대 이상부터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포지션 위치에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모든 포커스가 수학능력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학 진학과 더불어서는 너무 민감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개인의 어떤 진로보다는 특정 대학 안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려는 이제 이러한 그 마음들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 제가 있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얼마나 많은 수요 창출할 수 있는지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한 분야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시대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학이라는 것이 절대적 어떤 절대값을 갖다가 대변한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방점을 찍고
1번이 학과 선택,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학 선택.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이제 원하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또 갈수록 변화하는 이런 사회 흐름과 또 직업 구조 속에서 진로 진학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다임이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쿤이라는 우리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우리 학자께서 표현하신 표현인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화의 주기가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짧아집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지식과 정보가, 이제는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는 대학의 도서관, 그다음 저와 같은 교수자의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이미 공유돼 버리는 세상입니다. 또 지식과 정보가 저 같은 지식인들이 소위 말해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소위 말해서 소비자, 지식 정보의 소비자가 이제는 공급자가 되고 또 공유자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패러다임의 키워드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네. 또 글로벌, 그다음에 AI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북한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분야들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 구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실 이제 특히 우리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우리 헬로 이슈토크에서도 여러 번 이런 부분 집중 다뤄주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지역의 상황을 보면 애식장들이, 웨딩홀들이 애식장이 그 애식장에 장자가 붙어서 네.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린 것이 우리 목포, 순천, 여수, 광양 할 것 없이 나주 어디 상관없이 우리 전라남도 22기 시군에 곳곳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미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의 그 분야, 우리 흔히 말하는 실버 산업이라든지 장례 산업이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네. 결과적으로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4차 산업혁명, AI, 북한, 그다음 저출산, 고령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해서 네. 이러한 분야들을 적절하게 자기 진로와 함께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능부터 또 수능 이후에 진로 진학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먼저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계로부터 시작된 학업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육학자 시선에서 우리 학생들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다가 네.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원을 다니면서부터가 이제 인생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초사병, 중2병을 넘어서 또 고등학교에서 한숨과 한탄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노심초사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또 차선이 있고 차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수험생들이나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떤 대학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어떤 학과를 선택하시든 간에 이제는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선택과 집중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능과 앞으로의 진로 진학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며칠 남지 않은 수능,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치르고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